안녕하세요. 활력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듣기랑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분들 중에 이제 유학 준비 중이신 분들, 워홀이나 이민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조언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간단한 건 들리는데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러시면서 듣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와서,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발음이랑 달라서이에요. 우선은 뭘 알아야 들릴 거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어휘력을 늘리셔야 되고요. 이 말은 영어 단어, 표현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단어만 많이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at doesn't make sense. 이 말을 들으면 단어를 하나씩 보면 다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막상 이 문장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럼 무슨 말인지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Anna said she failed the exam because she studied too much. That doesn't make sense. How can studying too much cause someone to fail? 이렇게 문장으로 들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실까요? 아나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불합격했대요.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렇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that doesn't make sense. 이 뜻은 그 말이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아는 것 플러스 이제 영어 통째로 아는 표현도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의외로 매일 쓰는 물건, 그리고 일상에서 계속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저도 역시 영국에 처음 도착해서 저 스스로한테 엄청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의외로 막 옷장, 그리고 요리할 때 쓰는 뭐 이렇게 뒤집개, 그리고 빨래를 개다, 널다, 이런 표현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영어 단어 공부를 위해서는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회화를 위해서 영단어 책,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시험, 토익, 토플, 아이엘츠 같은 시험을 위해서는 그 교재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영어 단어 공부는 지금 여러분들 당장 책상에 있는 거, 방에, 화장실에, 부엌에 있는 물건들 다 한번 영어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는 사소한 것들 있죠. 뭐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아침 먹고, 양치질하고, 출근 준비해서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배운 단어를 까먹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새로운 어휘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내가 아는 단어 발음이 달라서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꼭 처음부터 원어민 발음으로 잘 익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의 단점은 실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또박또박하게 발음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튜브 원어민 영상으로 가능한 다양한 억양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유글리시라는 웹사이트에서 거기에 영어 단어 표현을 검색하면 그 단어 표현이 나오는 영상들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영어 국가도 선택을 해서 그 나라 억양을 이렇게 들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내가 생각했던 발음이랑 좀 다르거나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궁금할 때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또 이제 듣기를 어떤 걸 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초보분들은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영국 BBC에서 제작한 영국 드라마 엑스트라, 이거 꼭 보시고, 이게 처음 에피소드 몇 개는 좀 쉽게 들리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잘 안 들린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영 자막이랑 같이 보시고, 초보일 때는 하나도 안 들리는 영어를 뭐 그냥 계속 듣는다고 이게 저절로 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다시 듣는 게 효과가 좋아요. 저는 그러면 공부한 거 유닛을 계속 음성 파일로 다시 듣고, 미드도 자막 놓고 봤던 거 그냥 다시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한 번, 두 번 봤던 거니까 이제 점점 들리는 게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각 잡고 듣기 연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받아쓰기, grammar use, 이북, 그 음성 파일로 받아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형성되어 있으니까 리스닝은 여러분들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미 공부했던 거를 다시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배운 내용 복습도 되고 리스닝 실력도 같이 향상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에는 늘 영어로 들었고, 운전할 때는 새로운 곳에 갈 때는 그 내비에 집중하고 영어에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럴 때 말고 그냥 계속 같은 게 뭐 출퇴근하는 길, 익숙한 길 이럴 때에는 뭐 영어 오디오북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아기를 돌보면서 아니면 업고 이렇게 집안일을 해야 돼서 불가능하지만 혼자였을 때는 요리할 때나 집안일 할 때 늘 영어로 오디오북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막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안일 같은 거 뇌는 별로 안 써도 되는 상황, 이럴 때 그냥 늘 영어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어권 국가로 유학 준비 중이신 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우선 유학이랑 어학연수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영어권 국가로 유학, 뭐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하시려는 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IELTS 혹은 TOEFL 점수, 그 미니멈 점수만 충족해서 학교 입학하시면 대학 생활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말 최대한 영어 실력 끌어올리셔서 학교 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제가 뭐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거는 아니지만 유럽 국가에서 유학 중이신 분들한테 수업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속사정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 현지인들한테 듣는 얘기도 있고요. 뭐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전공서적으로 너는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읽고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아시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같은 조 되기 싫어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쓰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남한테 대신 써달라고 대필 이런 거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진학하시려는 학과 전공 교재를 한번 한국어로 봐보세요. 한국말로 쓰여 있어도 쉽지 않은 게 전공 서적인데 그거를 영어로 쓰여 있는 거를 읽어야 되고, 영어로 몇십 장 되는 리포트 쓰면서 과제하고 뭐 이런 게 대학 생활이죠.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원서 읽는 거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라이팅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원서 읽는 거는 실물 책보다 킨들 앱을 이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킨들 이북 그 기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거 이용해서도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IELTS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더보기란에 링크로 공유해드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시험을 주관하는 캠브리지에서 나온 교재들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보시고, 스피킹은 파트너랑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각 주제에 대해서 대본을 적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던데 외우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이거를 영어로 바로 뱉을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아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 분들도 이 IELTS 주제로 스피킹 연습하시면 도움이 돼요. 토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하던 말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어휘나 표현 같은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워홀이나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생활 영어에 초점을 두셔야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야 뭐 거기에 답을 하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테니 저는 리스닝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리면 말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시면 다이제 영어로 보시고 제 채널에 남겨주시고 뭐 인스타나 이런 소셜미디어 같은 것도 이제 다 영어로 컨텐츠를 소비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일랜드 일상 이야기를 영어로 공유하면서 현지에서 쓰는 단어나 표현 이런 거를 소개하는 인스타 계정 이런 것도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곧 만들까요? 혹시 아직 스피킹 연습을 혼자서 아니면 책으로만 하고 계시다면 화상영어나 아니면 챗 GPT를 활용해서라도 꼭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 연습 하루빨리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많은 한국인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여기에 막 모르는 문법이 있거나 단어가 있거나 이런 걸 발견하면 나는 아직 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사실에 좌절을 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문법 몰라도 대화가 다 통하는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우리 한국인은 특히 틀리는 거,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주 큰데요. 이거를 한국말 하는 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문법과 맞춤법을 다 완벽하게 맞춰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죠. 저는 영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떤 영어 선생님처럼 뭐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영어를 쓰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요. 저도 한때 영어로 프리토킹 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살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제가 영어를 못했을 때 그 영어에 대해서 느꼈던 엄청난 장벽과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읽고 들으면서 충분히 인풋 해주고 틈틈이 영어로 말하고 쓰면서 아웃풋 내는 연습하고 그게 다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 Zero 베이스에서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까? 아니면 나는 영어 공부를 좀 했는데 영어 실력을 안 늘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